우디가 이제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됐습니다. 버즈와는 여전히 티격태격거리고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난감들도 있습니다. 5편의 주인공인 제시가 극을 이끌어 나가는 도중에 또다시 버림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한 토이스토리 5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토이스토리는 1955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그래픽으로 3D 모델링 애니메이션이 처음 나왔는데요. 1편은 기본 봉제 장난감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장난감, 그러니까 버즈와 우디와의 갈등과 성장을 그렸습니다. 2편에서는 확장하여서 장난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을 때 그럼에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들었고 유한함과 상실이라는 정서를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제시와 불스아이가 나왔고요. 3편은 그야말로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된 앤디는 더 이상 장난감을 찾지 않고 장난감들은 타가소로 가서 주인이 없는 장난감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난감에 들어있는 추억과 사랑을 되새기게 하고 자신의 어린 날의 추억을 놓아주면서 앤디가 보니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며 세대 교체까지 이뤄냅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토이스토리 전체 시리즈를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3편의 엔딩이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엔딩이 있었는데 픽사는 토이스토리 4를 내보냈습니다. 우려 속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4는 장난감의 다른 주제를 던지면서 그 우려를 말끔하게 씻었습니다. 3편이 아이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편은 시점을 뒤집어서 우디의 정체성에 관해서 묻습니다. 새 주인인 보니에게 우디는 더 이상 첫 번째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장난감의 의무는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쓰레기에서 태어난 실존적인 존재 포키와 주인 없이도 자유롭게 사는 장난감 보피를 등장시키면서 우디는 결국 자신이 속한 무리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제시에게 보안관 배지를 건네주면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4편을 정리하자면 우디는 장난감의 의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감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4편을 이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편에서는 살짝 다시 시리즈의 주제의식으로 돌아와서요. 제시를 주인공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난감의 쓸모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부터 토이스토리 5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이스토리 5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극장 가서 한 편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보기에 토이스토리 5는 광고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장난감들 기술, 그러니까 태블릿에 대한 대립 구조가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채팅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라던가 인터넷의 영역에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인가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화는 보니와 글레이즈를 등장시키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보니는 요즘 세대와 맞지 않게 방구석에서 장난감 가지고 상상놀이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드를 사용하는 다수의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한 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외로운 상태입니다. 이에 부모님은 릴리 패드를 선물하면서 보니에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장난감들은 위기에 맞이하고요. 여기서 제시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극이 전개가 됩니다. 보니를 위해서 파자마 파티에 잠입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우연히 제시가 옛날에 살았던 그녀가 첫 번째 주인인 에밀리를 만났던 장소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영화는 슬슬 다른 주제의식도 꺼내게 되는데 제시는 토이스토리 2에서 이미 서사가 밝혀져서요.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제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 주인에게 한번 버림받은 적이 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는 장난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두운 곳에 갇혀 지내가지고요. 좁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 금방 패닉이 오기도 합니다. 제시의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에서 세 번째 주인인 보니에게 가려고 하지만 한 번 더 버림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시는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자신을 항상 두었던 그 나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쓸모는 주인과 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상처를 극복해 나갑니다. 제시는 성장했고 에밀리의 머리방울을 자신에게 묶은 채 보니와 블레이즈를 만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역처럼 나왔던 릴리패드와 뜻을 합치면서 우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니와 블레이즈는 장난감들을 같이 가지고 놀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영화가 릴리패드를 단순한 악역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릴리패드도 보니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릴리패드의 방식은 보니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고 의도치 않게 보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릴리패드는 스스로 보니 곁을 떠나는 결심을 합니다. 이런 행보는 릴리패드도 기존 장난감들과도 같은 것,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홍보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릴리패드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면 정말 악역이 됐을 텐데 보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이해하고 수긍해서 스스로 보니에게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은 모두 자신의 주인인 보니를 위한 행동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제시와 같습니다. 보니를 위해서 무리하게 파자마 파티에 잠입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자기의 과거와 마주할 계기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릴리패드와 기존 장난감들의 협업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특별한 예시인 보니를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채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의식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시의 과거를 통해서 또 다른 주제의식을 던집니다. 이게 토이스토리 전체 시리즈의 주제의식과 닮아 있는데요. 무한한 시간을 사는 장난감과 유한한 시간을 사는 주인들 사이에 반드시 발생할 이별과 끝이 있는 사랑, 그 속에서 버림받은 장난감들과 그들의 주인과의 관계, 아름답고 어딘가 뭉클한 감정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장난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장난감뿐 아니라 다시 장난감을 찾을 수 없게 된 커버린 주인도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죠. 이를 에밀리의 타임캡슐로 표현하면서 제시에게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장난감과 아이와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비판받을 부분도 저는 용서가 됩니다. 토이스토리 5에서 사실은 우디가 빠져도 돼요. 사실 우디가 빠져도 되는데 우디가 근근히 나와서 얼굴을 비치는 것도 메인 스토리의 깔끔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서브 장난감들의 비중을 확 줄인 것도, 처음에 던져졌던 기계와 장난감이라는 주제의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은 것도, 좀 기능적으로 사용됐던 업그레이드된 버즈 군단들도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억지가 없었고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사소한 비판점 따위는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서 토이스토리 5를 보고 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은 업그레이드된 버즈들이 드론을 띄울 때 참 좋았고, 나무에 제시가 여기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시는 상처받은 아이인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주고 돌봐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저의 그런 소망을, 바람을 이번 토이스토리 5를 통해서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토이스토리 5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대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5니까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고 말끔히 씻었고요. 이제 픽사가 토이스토리 가지고 뭘 만든다고 해도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극영화만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나요? 혹은
혹은 영화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이질적으로 불편하게 느꼈던 점도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인장의 댓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금요일마다 오는 빠르게 마시는 한 잔과 월요일마다 오는 커버 필름 영화 이론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 간간히 올리는 톱파보기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 Andy's coming, everybody!